저는 결혼을 한 지 3년째 되는 여자예요.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 무탈해요. 소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고 별 문제 없이 각자 할 일 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조용히 집에서 서로 알콩달콩 잘 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고부 갈등하고 시댁 문제, 이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나 봐요. 저에게는 정말 얄미운 시누이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버릇을 길들일까, 이런 생각을 늘 해오고 있었네요.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고요. 저의 시누는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가족들은 집안 분위기도 화목하고 괜찮으며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시아버지와의 사이가 정말 좋고요. 시어머니는 뭐 사이가 좋아도 시어머니는 맞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이예요. 문제는 이 시누이 때문에 이 시누가 저를 가지고 놀 때가 있어서 열받을 때가 많아요.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역시나 저랑 사이가 나쁘지 않고 원만하게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사이가 나쁠 수 없고 사람이 변해요. 소위 말해 정말 가식적인 인간이죠. 시어머니가 새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지내라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하고 신우는 정말 사이좋은 남매예요. 남매끼리 보면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나이 차이가 약간 있어서 그런지 그렇다 하더라고요. 신우는 사실 저랑 동갑이며 저하고 남편 그리고 신우하고 나이 차이가 5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신우를 엄청 아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좋은 동생이 하나 있다며 소개를 해주는데 저하고 사이가 이럴 줄은 몰랐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던가요. 신우와 제 사이가 딱 그랬거든요. 남편이 나중에 알았을 때는 신우에게 뭐라 했는데 신우가 거기서 울어버리고 남편에게 속상하다고 많이 얘기해서요. 동생이고 이제 가족인데 참으라 이런 소리만 저에게 해서 저랑도 가끔 다투고 그랬어요. 너무 신우의 편만 드는 것 같아 속상했죠. 인터넷 보면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고 저희 얘기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글들을 보면서 혼자서 위로받기도 하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도 해요. 그러나 한 번은 손을 봐야 하는 상대였어요. 신우가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해보면 정말 화가 나고 괘씸해서 아직도 열이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남자들은 잘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걸로 싸우냐 하는데 저에게는 여자의 자존심에 걸린 일이죠. 제가 신우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이 좋은 신우도 많은데 말이죠. 한동안 신우랑 같이 살면서 더 그렇게 되었어요. 신우가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희 신혼집에 같이 살아서 더 트러블이 있었어요. 같이 살면 아무래도 내 가족이라도 어쩔 수 없이 트러블이 생기는데 하물며 시댁 식구면 더 심했죠. 저는 참고로 지방 국립 4년제 나와서 작은 회사에 들어와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 업무가 월말 연말에는 정말 바쁘죠. 우리 신우는 아직도 백수예요. 요즘 말로 백조라 하는데 백조는 개뿔. 공무원 시험 준비만 5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남편은 이름 들으면 아는 기업에서 영업 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도 회식이 있고 이러면 늦을 때가 있어요. 저의 경우는 거의 칼퇴근하다 보니 신우와 트러블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신우이가 저에게 인사를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해서 싹싹한 친구인가 했었죠. 물론 이것이 가식이고 저의 착각이었지만 남편이랑 있을 때는 한없이 예의 있는 그런 친구인 척 했었네요. 물론 수험생이라서 당연히 예민해요. 저도 취업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았고 좌절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남한테 푼다면 어떻겠어요. 상대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우리 신우가 딱 그런 친구였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집에서 쉬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신우가 오게 되었고 같이 밥을 먹자고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퉁명스럽게 저 시금치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아 그래요? 몰랐어요. 다음부턴 신경 쓸게요. 이렇게 얘기했고 오빠한테 뭐 들으신 거 없냐면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엄청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지가 바보란 것도 아니고 왜 그러나 했어요. 이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을 했네요. 내가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내가 다 알아요?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원래 좀 말이 퉁명스러우냐며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하면서 놀라워하고 그런 것을 신기하더라고요. 오빠한테는 그렇게 천사인 척 해왔나 봐요.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인데 좀 까칠한 모습이 그 전에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는 가식적으로 그렇게 온순한 양이 되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사람도 있지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저에게 언니 뭐 좀 줄래요? 하고 부탁을 엄청 하고 그러다가 별로면 그냥 안 먹을래요. 치워주세요. 했어요. 게다가 뭘 먹으면 치워야 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정리는 제가 하기 일쑤였네요. 설거지 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 시누이가 미웠어요. 아니 성인인데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뭐라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리는 제대로 하자 이렇게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한테 쫄래쫄래 가더니 일렀나 봐요. 저한테 시어머니께서 시험 준비하는 애인이 이해해줘라 하셔서 또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었죠. 그래도 이건 아니었고 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피해주는 것은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넘게 지속되었거든요. 내가 그렇다고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만 뭐라 한다며 억울해하며 우는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악한 악마. 그렇게 해서 또 어찌저찌 넘어갔어요. 어느 날은 약속이 있어서 제 옷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입고 나가기도 했었어요. 제가 아끼는 옷 중 하나였고 사이즈는 비슷했지만 왜 남의 옷을 함부로 입냐 이거죠. 저한테 하는 말이 마땅한 옷이 없는데 제가 없어서 꺼내서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톡으로라도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하고 지도 그럴 거면서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을 방해할까봐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하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한테 또 얘기를 했는데 옷을 물어보지 않고 입은 것은 잘못이지만 너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이 상해서 답답했어요. 저의 가방까지 갖고 나갔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공부만 할 것이지 왜 또 나가서 이러는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상황 봐서 집에다가 CCTV라도 달아야 하나 싶어서 가만 놔두고 싶지 않았네요. 우연히 제가 핸드폰을 보게 된 날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단톡방에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내가 지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욕을 하는지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 이런 것들 모으기로 하고 그동안의 만행을 시어머니께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수집을 했어요. 이런 사실을 이제는 남편한테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한꺼번에 준비해서 시부모님께 얘기를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신호가 시부모님께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공부 때문에 그러냐 했는데 공부도 공부인데 저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눈치 줘서 집에서 마음대로 못 있고 그것이 스트레스다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시부모님이 너 왜 내 딸한테 그러니? 하면 막장 드라마를 찍을 뻔했는데요. 저는 분노를 삼키고 있다가 시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또 울면서 하소연하길래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동안 모아왔던 것들을 터뜨릴 때가 되었나 싶었죠. 우연히 크게 통화를 하며 제 욕을 할 때 조용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전화가 끝나자마자 들어온 척하며 연기를 했었는데 그때 녹음도 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시어머니에게 다 공개했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매우 놀라셨어요. 자기 딸이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죠. 시누이가 듣더니 얼굴이 빨개지며 변하더라고요. 막장의 막장 얘기들이 마구 쏟아졌어요. 입도 거칠었던 신우, 욕도 진짜 엄청 잘하는 것을 시부모님이 들으시더니 놀라셨어요. 너 원래 이러느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눈물이 나는 것을 참았고 남편이 좋아 시작한 결혼, 신우 때문에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냥 나가라고 말이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화가 나셔서 너 거기서 나오라고 했어요. 저희 집에서 공부하는 데까지 워낙에 가까우니 얹혀 사는 것이었는데 전혀 예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개를 했고 눈물로 사과를 나중에 따로 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들 앞에서 실체를 까니까 통쾌하고 좋았는데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었죠. 남편은 신우에게 너랑 영 끊고 살고 싶다. 당장 나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자기 엄마, 아빠, 그리고 제 남편한테까지 내가 노답이었다 울면서 사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했고 신우이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버티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잘못했다 하는 상황이 오자 신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신우가 나가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고 2번 다시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뭐 보더라도 저는 당당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신우를 내보내고 이제야 내 집에서 사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통쾌하고 좋았어요. 시부모님이 고개 푹 숙이시고 또한 신우한테 뭐라 할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생각나네요. 신우는 저를 엄청 미워할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고 자득이죠.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